장기요양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님들이 방문요양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방문요양 시 출퇴근 태그와 관련하여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앱을 말씀드리고 설치 방법과 출퇴근 태그 찍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에서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선택하세요. 스마트 장기요양 상단에 뜨죠? 설치 버튼을 선택하시고요. 스마트 장기요양 앱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열기를 하셔도 되고 저는 안쪽 화면 들어가서 열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진 관련된 내용도 앱 사용 중에만 허용, 위치도 앱 사용 중에만 허용, 허용. 자, 확인하시고요. 와이파이가 켜 있다고 하죠. 화면을 위에서 밑으로 내리면 와이파이도 꺼주시고요. 그리고 모바일 데이터는 켜 있는 거 확인하시고 위치도 선택이 되어 있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와이파이는 끄시고 나머지 세 가지는 켜 있어야 되는데, 모바일 데이터도 켜시고 카드 NFC라고 있죠. NFC를 한번 누르면 기본 모드가 돼요. NFC는 기본 모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치도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해요.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게 위치, 기본 모드, 모바일 데이터는 설치, 와이파이는 끄기,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선택해 주시고요.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처음 설정할 때는 주민번호 6자리 입력을 하고 비밀번호를 본인이 자주 사용할, 앞으로 계속 사용할 거기 때문에 6자리 숫자를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저는 지정해 놓은 비밀번호 숫자가 있기 때문에 제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뒷면을 태그에 접촉하세요. 자, 이렇게 화면이 뜨면 스마트폰을 태그에 접촉하라고 해요. 그러면 어르신 댁에 이렇게 생긴 태그가 있습니다. 보통 벽이나 신발장 안쪽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휴대폰 뒤쪽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저는 급여 종류를 선택하세요. 방문 요양으로 해보겠습니다. 재가기관을 선택하세요. 내가 지금 근무하는 재가센터를 선택하시면 되세요. 확인하시고, 자, 홍길동님의 방문 요양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승인되었습니다. 시작은 이걸로 끝이에요. 시작은 간단하죠? 이번에는 시작을 했으면 근무를 종료하는 시간에도 종료 태그를 찍어야 합니다. 종료 태그 찍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선택하시고 중입니다.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완료. 스마트폰의 뒷면을 태그에 접촉하세요. 출근과 퇴근할 때는 항상 이 태그에 휴대폰을 인식시켜서 출퇴근 태그를 찍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테스트용으로 했기 때문에 계약된 서비스 시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저는 이대로 종료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계약된 시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하면 종료하지 마세요.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180분이건 240분이건 스케줄상에 있는 근무 시간은 다 채우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3, 4등급을 기준으로 해볼 거예요. 식사 도움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동 도움도 해당될 겁니다. 화장실 이용할 때 부축을 했으면 화장실 이용하기도 해당이 되세요. 지금 제가 찍은 이 태그는 테스트용이에요. 가짜 태그인 거죠. 그래서 임의로 188분이 떴는데 보통 3, 4등급 같은 경우에는 180분이 기본이기 때문에 출근과 퇴근은 180분보다는 넘게 찍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정했던 그 시간보다 30분 넘게 초과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80분에서 210분 사이로 해가지고 태그를 찍으시고 이 상단에 태그 찍는 시간이 보여지는 게 전부 다 입력이 되도록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은 서비스 1이 신체활동 지원인데 신체활동 지원에 제가 100분을 입력을 할 거예요. 100분 완료하시고, 자, 다음, 그 다음에 인지활동 지원과 인지관리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5등급이나 아니면 치매 대상자만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 외에는 인지활동 지원과 인지관리 지원에는 선택하지 마시고, 정서 지원은, 가족 요양은 절대 정서 지원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정서 지원은 필수가 60분이에요. 60분을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60분 안쪽으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40분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의사소통 도움은 필수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서 지원은 가족 요양이 아닌 경우에는 항상 선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식사 준비도 있고 병원에 가게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개인활동 지원도 선택하시면 돼요.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인데 가사에는 90분을 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넘지 않도록 하시면 되고,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중에서 이 개인활동 지원까지 있는 경우에는 90분을 넘겨도 되지만 저는 오늘은 식사 준비, 청소 및 주변 정리 이런 관련된 가사 지원만 할 거라서 이 상단에 남아있는 시간을 꼭 확인하셔서 남아있는 시간이 0분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상단에 보면 0분을 맞춰졌죠. 이 시간이 꼭 맞춰져야 종료가 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까처럼 글자가 보여지는데 다음 화면을 어떻게 넘어가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 글자 창 말고 윗면에 있는 창을 선택을 한번 하시면 글자 창이 내려가죠. 그래서 다음 선택하시고, 변화 상태에서 신체 기능, 식사 기능, 인지 기능이 호전인지 유지인지 악화인지 선택하는 건데 기본으로 유지가 선택이 되어 있어요. 이것보다 이제 악화인지 호전인지 선택하시면 되고, 대변 실수, 소변 실수 같은 경우에는 기저귀나 화장실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옷에다 실수하는 횟수를 뜻한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은 횟수 없는 걸로 할 겁니다. 그래서 횟수에 특별히 체크하지 않고 다음으로 넘길게요. 특이사항 기록하는 게 있어요. 특이사항은 상태 변화 기록을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기록하셔야 되는데, 전산으로 입력하시는 분들은 여기 특이사항에다 그 내용을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이사항에다 기록하는 게 어렵다 이런 분들은 상태 변화 기록지라고 종이에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해당 센터에다 연락하셔가지고 종이로 달라고 하시면 상태 변화 기록지를 일주일에 한 번 쓰실 수 있어요. 저는 특이사항에다 기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 4등급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거동이 조금 불편하실 거고 대화도 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다 쓸 필요는 없고 한 가지 정도만 작성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전신 허약하고 기운 없어서 이동 시 부축하고 낙상 주의함. 이렇게만 쓰셔도 돼요. 어르신 상태가 어째서 그거에 맞춰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가 반드시 들어가야지 되는 내용인 거예요. 어르신 상태만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만 쓰는 게 아니고 요양이건 간호건 목욕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어르신 상태도 반드시 기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고 글자판도 내릴 거면 화면 터치 한번 하시고요. 작성 완료. 서명해 주세요. 여기에는 내 이름을 쓰는 거예요. 요양요원 이름 쓰면 되고 저는 심청이로 작성하겠습니다. 날림체로 쓰지 마시고 정자체로 써주세요. 아까 우리 어르신 이름이 홍길동이었죠? 홍길동 이렇게 정자체로 쓰셔고 확인 하시면 전송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처음 시작한 태그는 쉽게 끝나고 종료하는 태그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 때문에 하나하나 입력해야지 되긴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출근과 퇴근의 태그가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 태그는 어르신 댁에 부착되어 있는 이 태그의 휴대폰을 인식하고 나면 10분 이내에는 모든 거 다 완료해서 종료 전송까지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완료까지. 그런데 10분이 넘어가게 되면 그날의 태그는 종료가 안 된 상태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그 찍기 시작해서부터 최종 전송까지 10분 이내에 마감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방문 요양했을 때 이 태그 설치하고 그리고 출근과 퇴근, 태그 찍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